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잡힐 수 있을까? 1,500 원까지 간다."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5 년에는 달러 약세와 우리나라 시장의 안정세 분명히 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다라는 건 이 2025 년보다 현재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상되지 못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에 베팅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환율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를 2025 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국내 투자든 해외 투자든 달러 투자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그런 영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0원 아래로 좀 내려가나 싶었었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또 탄핵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우리나라의 수장이 또 탄핵이 되게 될 위기가 놓이니까 기사가 나오자마자 좀 환율이 좀 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고 어쨌든 요건 좀 빨리 좀 조속하게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 금리가 1월 달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확실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난 금리 인상이 뭐 깜짝 인상이었다고 치니까 갑자기 환율이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1월 달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좀 선반영을 하고 '정치적 리스크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급속도로 환율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이 되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계엄령 이후에는 정태주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정치 테마주가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일동작, 일동홀딩스가 동시에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에서 탄핵이 되게 되면 그다음은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가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에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정태주가 또 꿈틀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말해서 좀 갈 때까지 갔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2025년 하반기서부터는 달러의 약세는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가치 또한 이번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만 미국 쪽의 금리가 맞춰지게 된다면 결국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어쨌든 2025 년에 추가적인 달러 상승분보다 하락분이 더 크다. 지금은 사실 달러에 베팅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는 분명하다.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오늘 요 얘기를 좀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금리 얘기를 좀 먼저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투자 회사인데요. 프랭클린 많이 유명하죠. 프랭클린 대통령 또 프랭클린을 따서 만든 또 프랭클린 템플턴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 글로벌 시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반을 좀 둘 것이다.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세금을 많이 때린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은 자유시장 경제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고 통화 정책 또한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돈이 풀린다. 바로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데 금리 인하를 좀 제한한다. 그래서 통화 정책 또한 좀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규제
어떻게 좀 규제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자. 뭐 이런 의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요. 지금 전망이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년에 금리가 확 낮아지게 되면 달러 가치도 확 낮아지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거지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목표치가 어쨌든 3 포인트 3% 다라고 하면 자 급속도로 내년에 전부 다 낮출 것이다라고 했었던 걸 한 2 년에 걸쳐서 완화 이 속도를 완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굳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금리가 오를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엔화 상승, 원화 하락 그리고 달러 상승이 나와지는데 결국은 내년 상반기는 결국은 못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예시가 비트코인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를 연준은 비트코인을 비축할 생각이 없다. 이건 미국 의회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달러 관리하는 게 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 그건 의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의회에서 법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우리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그냥 금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엄청난 악재거든요. 사실상 트럼프가 되게 되면 CBDC 지금 디지털 화폐를 유럽 쪽에서 추진을 시키고 있고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비트코인을 화폐를 가지고 가겠다. 이 부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면서 비트코인을 화폐화 시키겠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만들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트럼프 프리미엄이 거쳐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기성 물량으로 주가를 쭉 끌어올렸죠. 10만 달러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어 주면서 데드캣 바운스죠.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지금 달러 상승분은 전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드캣 바운스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화 상승도 같이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세한 얘기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원화 얘기는 좀 더 뒤에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금리 인하는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실질 금리 내려가고 위험 선호도가 올라간다. 달러화의 약세적인 요소밖에 없다. 위험 선호는 이제 채권이 되겠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채권으로 뭐 미국 국채를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은행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은행들이 사실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거든요. 미국 은행이 연이자 5.5%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다 빨아들입니다. 이자 높게 쳐준다고 하면서 그렇죠? 5.5%까지 상승을 만들었을 때 그중에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가 뭐 JP 모건이 있는데 요 JP 모건도 이제 슬슬 달러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하죠. 내년 중에.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달러를 왜 매도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연이자가 4.5%로 낮아지니까 자 세금도 내야 되죠. 뭐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에서 끊기냐 아니죠. 점점 낮아지죠. 3.0 뭐 차후에는 뭐 2.5, 뭐 1.5 낮아질 거 아니에요. 먼저 나가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패닉 아웃이 나오는 거죠. 세론이 나오는 거죠. 팔고 나가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달러의 약세 포인트가 뭐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러 간의 우리나라 미국 간의 그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 연례 회의가 언제냐? FOMC는 이제 2월이죠? 6주마다 한 번씩이니까. 2월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월 달에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인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하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면 기업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올랐다라는 건 은행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은행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추가적으로 금리나 방향성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1월 달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환율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도 될 거고요. 나오자마자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내려오길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FOMC에서. 2월 달 FOMC.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되면 1 년간의 금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왔던 건 사실 점도표고요. 이 점도표가 무슨 뜻이냐. 여기 찍혀 있는 점들이 FOMC 그 위원들이 하나둘씩 찍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냐, 금리가. 가장 많이 찍힌 부분이 바로 요 3.25에서 3.55 사이였기 때문에 '아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추가로 3.75 구간도 많이 찍혔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다수의 당론일 뿐이고 내년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트럼프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자 국채 금리를 비싸게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파월이 금리를 그냥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올리면 달러 가치 떨어지고 시장 빠지는데 괜찮아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오히려 좋아요. 땡큐예요. 왜? 지금 나스닥 시장의 60% 가량의 외국인이 들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중국 견제도 하고 금리 낮아지면 자국 기업들 살아나죠. 지금 금리 낮추면은 또 채권 가격 올라가 가지고 요 채권으로 자기 미국 시장 빚도 갚을 수 있죠. 일석삼조입니다. 3조. 그래서 요거 한번 2월 FOMC 때 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월 달이 이제 환율에 정말 피크를 찍는 시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그려가는 요런 시기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꼴 달러로 시장이 투자하는 나스닥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나오게 되고 조정 기간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저는 2월, 1월 말에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탈한 외국인들이 이 미국 은행에서 가져온, 미국 나스닥에서 가져온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나스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을 1월에서 2월 사이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투자할 때 환율 보잖아요. 1달러에 한 주를 들고 있었는데 1,000원짜리가 1,600원이 됐다. 그냥 60% 수입이 거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전자 빼고는 12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해지를 들어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 1월 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아 외국인도 슬슬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은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어디다 투자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어? 왜 이렇게 싸지?' 기업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자체에 문제는 없거든요. PER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저렴하고요,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중에서. 자 그리고 EPS는 가장 높습니다. 돈은 가장 많이 벌어다 줘요. 배당이 없을 뿐입니다. 요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달러가 떨어질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원화가 올라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싸지?'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그렇지. 아예 안 살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정치적 리스크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하고 다시 나스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 환경도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가치도 빨리 잡아야 되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정부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한 내용들 좀 하나하나씩 좀 처리하려는 모양새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좀 시행이 되고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던 뭐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뭐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우선 배정하는 이런 디스카운트적인 요소는 아직은 그래도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하는 그 부분만 보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만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사주가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일단 빨리 공시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통과가 됐고, 자 그리고 자사주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할 때 이걸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합병 내지는 분할을 할 때 남는 주식수를 자사주를 공짜로
이 지주 회사가 가져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법안은 좀 그렇고 어쨌든 상법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맹점을 좀 회복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은 근본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사용처라든지, 유상증자 뭐 확인해야죠. 회사가 돈이 없으면 해야지. 근데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원리라든지, 아니면 할인율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폭락시키지 말든지, 이렇게 악용시키는 법들을 좀 하나씩 좀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약세 예고가 됐고 원화가 빨리 세져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공감되는 내용들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밸류업 이 내용 중에 밸류업이 두 가지가 통과가 안 됐어요. 이 배당 과세를 완화시켜 주겠다. 자, 이거랑 공매도를 재개시키겠다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자, 저는 공매도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메리트가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공매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머징 마켓입니다. 선진 지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후진국까지는 아니고 이제 떠오르는 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외국인들이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어트랩, 불트랩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상승장에서 이렇게 하락 리스크가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상승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베어트랩, 불트랩이 이머징 마켓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상승할 때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입을 하냐 이거죠, 외국인들이. 그쵸? 외국인들이 어떻게 주가를 받아주냐 이거예요. 다 나가버리지. 이게 최근에 있었던 계엄 사태잖아요. 이거를 픽스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어쨌든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공매도로 눌러주는 거고, 주가의 폭락을 막아주는 거고, 공매도가 어쨌든 내가 많이 쌓아놨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싸? 하면서 주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매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차입 공매도만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는, 매수하는 이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되는 거지, 불법 공매도를 때려잡는 게 중요한 거지,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왜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느냐. 공매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불법 공매도를 잡아야지 왜 공매도를 없애서 외국인들 유입이 지금 끊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다시 한번 좀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1, 2월 내에 좀 조속하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제 지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의견이다 정도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만 세제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장에 투자할 때 세금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심지어 이중과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스닥을 가는 이유는 뭐냐? 수익률이 좋아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 세금 자체만으로 이미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완화를 해줘야 좀 투자금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좀 1월에서 2월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리스크 관리, 환율, 이 저평가 3박자를 모두 해소하면서 외국인들이 이거 빨리 사야겠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지금 뭐 저평가는 너무 명명백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기업 자체에 계속 기업 본질이 좋으면 투자자가 붙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좀 잘 이겨내는 우리나라가 좀 됐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지금 당장 좀 해결돼야 될 문제, 이 탄핵 정부 좀 해소가 좀 돼줘야 되고요. 미국 금리 뭐 추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2월 달 어떻게 좀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다운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1월 말에서 2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막상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추가 금리 인하만 시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제는 안정세,
원달러의 안정세가 접어들면서 좀 달러 매도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의 원화 유입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좀 필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선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겠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원환에 좀 더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쨌든 탄핵 정국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안정세를 찾고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 정말 투자의 민족이잖아요. 투자의 민족인 나라가 투자 시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아니면 어떤 뭐 테마, 산업 섹터, 트럼프 시대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에서 마저 못 닿은 내용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있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뭐 댓글이든 함께 만들어가는 요런 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할 때 관심만 있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미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공부방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빠른 입장 방법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요 발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점, 요것만 좀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1668-52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수신 전용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가 뭔데 중국구구식으로 좀 운영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소개가 좀 늦었는데 투자 자산 운용사 이렇게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참투자 자문에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드리는 역할로 회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하는 역할로 참투자 자문에서 이렇게 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여기서 뭘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플리토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고 이스트 소프트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AI 휴먼 기술, 오픈 AI,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거든요. 역시나 AI고 챗GPT고 이런 내용들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국내장도 충분히 좀 점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미국장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어요. 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테슬라 살만한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나서 3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3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업을 사든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시장을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모르고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 방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보고서도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 시대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드리고 목표 주가, 손절가 얼마고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요 보고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증권사를 사는 게 개설하는 게 유리한지, 해외 주식하는 데 있어서 세금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드릴 때 요런 부분들도 함께 또 문자 남겨 주시거나 내지는 문의를 주시면 요런 부분들도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68-5284 번으로 지금 바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혜택들 모두 다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이벤트고 또 혜택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박프로와 함께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좀 상승장 함께 잘 그리고 하락장 또 끝났다고 단정 짓긴 좀 어렵지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던 만큼 충분한 우리도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상 함께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68-5284번 다시 한번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 드릴 수 있게 좀 좋은 소식만 나올 수 있게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